눈 밑 주름이라는 거는 어떤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피부가 정말 늘어져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주름을 피는 데는 피부를 많이 자르는 게 제일 좋아요. 주름을 피려면 결국 피부가 많이 당겨질수록 펴지는 거거든요. 근육을 당기는 거는 눈 밑을 이렇게 탄력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겉에 있는 피부를 많이 잘라야 이게 펴져요. 주름. 처짐이나 주름이 있으신데 그냥 눈 밑 지방 재배치만으로 하면 주름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더 처져 보이고. 블록한 거는 좋아지지만 더 심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하지 마시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 밑 주름과 하안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하안검이라고 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눈 밑이 노화에 의해서 처짐이 생기고 불룩하게 나오고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런 경우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눈 밑이 막 불룩하진 않은데 주름이 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불룩하지 않으면 사실 눈 밑이 많이 나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대개 그런 분들은 젊을 때는 그냥 괜찮다고 하고 지내셨어요. 눈밑 나 뭐 특별히 문제 없는데 이러고 이제 보통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에 의해서 이제 처짐이 생기니까 점점점 이제 피부가 늘어지면서 주름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난 지방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냥 주름만 좀 어떻게 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하안검 하면 너무 큰 수술인 것 같은데 뭐 하안검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보통 뭐 연령대로 한 50에서 60대 정도는 되신 분들이겠죠. 물론 40대도 주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고, 이미 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 지방은 불룩하지 않은데 이렇게 주름이 있고 처짐이 있고 이러면 그래도 하안검을 해야 되느냐? 하안검을 해야죠. 조금 이제 개념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안검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보통 깊은 데서부터 하면 박리를 다 한 다음에 눈밑 지방을 이제 불룩한 지방을 밑으로 좀 내려주고 재배치를 해주고, 더 아래쪽에 있는 수프라는 그 지방층을 이제 끌어올려서 약간 이렇게 당겨주고, 그 다음에 근육을 당겨주는 외양각 고정을 이렇게 당겨서 근육도 좀 펴주고, 그 다음에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이제 이렇게 보통 하안검 절차가 들어가는데, 지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재배치를 하는 부분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죠. 재배치할 지방이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뭐 정말 많이 들추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방이 많지 않더라도 저는 수프 리프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리를 그래도 하는 편이에요. 처짐이 있다는 거는 지방이 적어도 처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열어서 수프 지방까지 보이게 해서 그거를 당겨주고, 지방 재배치는 어느 정도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 고랑을 조금은 피는 게 나으니까. 지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많이 안 내리죠. 많지 않은 분들을 내리면 또 눈밑이 너무 꺼져 보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외양각 고정을 쫙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좀 잘라내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눈 밑 주름이라는 거는 어떤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피부가 정말 늘어져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 표정을 많이 지으면서 생기는 주름들이 있어요. 이게 탱탱한 느낌이 좀 빠지면서 표정을 내가 많이 지으면 표정 주름이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처진 거는 그냥 피부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늘어지는 피부가 있죠. 근데 늘어지는 건 정말 사실 심한 경우예요. 이게 늘어질 정도가 되면 뭐 그거는 정말 많이 처지는 거고, 보통은 이렇게 표정 주름이 내가 피부가 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생기는 경우인데, 하안검을 할 때 피부를 어느 정도 들추죠. 근육에서부터 분리를 시킨 다음에 딱 당겨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남는 피부를 자르고 다시 근육이랑 딱 붙여주게 되죠. 마지막에 이렇게 딱 붙이면서 딱 마무리를 하는데, 사실 주름을 피는 데는 피부를 많이 자르는 게 제일 좋아요. 주름을 피려면 결국 피부가 많이 당겨질수록 펴지는 거거든요. 근육을 당기는 거는 눈 밑을 이렇게 탄력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겉에 있는 피부를 많이 잘라야 이게 펴져요. 주름은 피부를 덜 자르면 덜 펴지고, 약간의 피부가 여유가 생기니까 그만큼 좀 주름은 조금 덜 펴지는 느낌이 들고. 근데 여기가 이제 항상 어려운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피부를 자를 때 얼마나 자를 거냐. 피부를 정말 딱 맞춰서 자르면 좋겠지만, 이게 피부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수술을 하다 보면 이렇게 딱 들추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 근육이랑 피부랑 딱 맞아져 있잖아요. 딱 벌리죠. 그럼 피부가 확 오그라들어요.
딱 오그라들고 이제 근육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쫙 펴가지고 맞출 때 바닥에 있는 근육을 쫙 당긴 다음에 이거를 딱 맞출 때 내가 이렇게 쫙 다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죠, 피부를. 그래서 이렇게 맞춰 나가서 남는 거를 자르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맞출지가 참 이게 어려워요, 항상. 조금 더 잘라서 조금 더 여기까지는 좀 잘라야겠다 해서 딱 맞을 때까지 딱 해서 정말 딱 매끈하게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약간 당겨져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약간 당겨진다는 건 이게 딱 여유 있게 이 애교랑 이 눈밑 모양이 쫙 나오는 게 아니고 당겨지면 결국 이게 이렇게 당겨지면서 애교가 이렇게 밋밋해지면서 이렇게 당겨지는 게 되거든요. 뒤집어지지까지는 않지만 약간 당겨진 느낌이 들면서 애교가 평평해지면서 이렇게 밑이 쫙 대신 주름은 없이 쫙 펴지죠.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이게 너무 당겨지면 애교의 모양이나 눈밑 모양이 조금 당겨져 보일까봐 그러면 조금 약간 여유 있게 잘라요. 그러면 모양 자체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약간의 주름 같은 건 좀 남죠. 그래서 항상 이 수술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이게 항상 일정한 기준으로 하기도 어려운 게 그 피부의 어떤 두께, 이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또 이 환자분 케이스마다 피부 두께가 똑같지 않으니까 항상 이거 이렇게 해서 몇 미리 얼만큼 자른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항상 일정하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있죠. 항상 이걸 얼만큼 자를 것이냐. 그래도 항상 좀 보수적으로 자르는 편이에요. 뒤집어지는 건 막자. 보통 처음 수술을 할 때는 좀 당겨지더라도 한 6개월, 1년 가면 좋아져요. 좋아지더라도 이게 여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애교살이나 이런 눈밑의 모양이 잘 안 나와요. 약간 당겨져 보여요. 이게 뒤집어지진 않더라도. 눈밑이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모양의 눈밑. 근데 그게 눈밑이 펴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밑 모양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밋밋해졌다. 너무 표정이 밋밋해지고 좀 표정이 없어졌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각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을 추구하느냐. 저는 좀 자연스러운 거를 추구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제일 좋은 게 이제 수술 안 한 것 같다. 처음 보는 사람은 수술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수술했어요? 이런. 근데 이전에 보면 너무 막 정말 다르죠. 이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약간의 잔주름, 아주 조그만 주름, 굵은 거 말고 그런 것들은 조금 남더라도 저는 좀 여유 있는 거를 선택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저도 이 경과를 보면.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좀 아쉬워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근데 보통 언제 아쉬워하냐? 한 달째는 별로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 달째 약간 붓기가 있기 때문에 좀 부어 보이면 그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내가 3개월, 한 6개월 이렇게 되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무리해서 자르는 거는 좀 피하는 편이고 그래도 너무 주름이 많고 처짐이 너무 많으면 많이 잘라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좀 웬만하면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눈밑 주름이 있는 경우에 뭐 외안각 고정만으로 어떻게 좀 안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하안검 수술 너무 큰 거 같고 난 지방도 없고 재배치할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외안각 고정만 하면 안 되냐. 외안각 고정은 근육에 탄력을 주니까 피부를 이렇게 당겨지는 효과는 있는데 이 피부가 당겨져도 이렇게 당겨도 이 가로 주름들은 막 좀 남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쫙 당기고 이걸 쫙 맞춰서 남는 걸 자르고 다시 딱 붙이는 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름에 대해서는 외안각 고정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진 않다. 탄력을 좀 주는 거는 좋아요. 근데 내가 주 목적이 이런 처진 피부, 주름 이런 게 내가 이런 걸 개선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냥 차라리 하안검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안각 고정을 뭐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일단 이걸로 하고 나중에 하안검을 좀 천천히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 그런 영상들에서 하안검 웬만하면 늦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저 벌써 하안검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하실 나이에요, 50대면. 눈밑 상태가 더 중요하죠. 눈밑 상태가.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처짐이나 주름이 있으신데 그냥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 하면 주름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더 처져 보이고 블록한 거는 좋아지지만 더 심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하지 마시라 그래요. 하얀 걸 원치 않으면 그냥 차라리 그냥 지방 이식 정도? 그러니까 볼륨을 줄이면 일단은 처지니까 이거를 땡기고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얀 건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만은 하지 마시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눈밑 지방은 차라리 놔두고 그래야 블록하니까 조금이라도 펴져 있죠. 그러니까 그냥 아래쪽에 꺼진 부분만 조금 지방 이식으로 좀 채워서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부풀리는 정도만 하시라고. 일단 지금 수술을 딱 본격적으로 하시기가 좀 여의치 않으시면 일단 지방 이식만 하고 기다려 보시고 진짜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냥 하얀검 하시라고 이럽니다. 지금 그거를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버리면 막 더 쭈글거리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좋아지려고 수술했는데 아무리
한계가 있고 뭐 덜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걸 알더라도 내가 그래도 수술을 했는데 진짜 안 좋으네, 진짜 막 더 처지고 주름 생겼네, 이런 거 좋지 않다고요. 저도 그래서 별로 그런 부분은 추천을 드리질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 밑 주름과 하얀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